스킨,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 오일, 선크림. 기초 화장품 사용할 때 후다닥 바르시는 분들, 순서 없이 뒤죽박죽 바르시는 분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 사용해도 돈 낭비예요.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화장품 바르는 순서 헷갈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종결할게요. 수분크림, 비타민C, 레티놀까지 모두 언제 발라야 되는지 정리했어요.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을 분류해 볼게요. 보통 화장품은 제형에 따라서 스킨,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 오일, 선크림으로 나뉩니다. 묽은 수분이 많은 제형에서부터 꾸덕한 유분이 많은 순서로 바릅니다. 그래야 좋은 수분 제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고 유분 제품으로 막을 형성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수분 제품, 에센스가 흡수되기 전에 크림을 막 발라버리면 돈 낭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순서도 모르고 무거운 크림을 바르고 에센스 같은 가벼운 제형을 바르게 된다면 이 또한 비싼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 바르는 순서입니다. 스킨 토너는 유사해서 한 가지만 바르면 됩니다. 에센스, 세럼, 앰플도 한 가지만 바르면 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바르게 되면 피부에 부담만 줄 뿐이에요.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한두 가지만 발라주세요. 건조함을 느낀다면 두세 방울 오일을 바릅니다. 로션이나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크림에 블렌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스킨 또는 토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스킨 또는 토너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돈 낭비 중이에요. 과거 우리가 스킨을 사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던 대부분의 폼 클렌징이 알칼리성이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4.5에서 5.5의 약산성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강한 세정력인 비누 또는 폼 클렌징은 우리의 피부를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빠르게 피부 pH를 회복시키기 위해 약산성인 스킨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건강한 피부 pH를 지키기 위해 약산성 클렌징 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굳이 강한 피부를 망치는 클렌징 폼 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킨 토너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을 사용하신다면 약산성 스킨 토너로 피부를 빠르게 약산성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여기서 잠깐! 만약 화장의 잔여물을 닦아내기 위해 닥터를 위한 스킨 토너로 구매하신 분들은 얼굴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닥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안을 할 때 제대로 세안하는 것이 답이에요. 1분 동안 천천히 롤링하지 않고 팍팍 세안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전 영상에서 1분 세안 잘하는 방법 영상 올려놨으니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스킨 또는 토너 다음에 에센스, 세럼, 앰플입니다. 이는 수분과 유분의 중간 단계쯤입니다. 에센스, 세럼, 앰플은 제형이 비슷해서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정말 헷갈려요. 근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에센스, 세럼, 앰플 각 화장품을 살 때 각각 다른 라인이라면 화장품 성분도 각각 다르겠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발라주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가지의 제품을 그날 골라서 레이어링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품을 잘 바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이 바르면 얼굴에 흡수되지 않고 70% 이상 증발하거나 손에 흡수됩니다. 어쩐지 제 손이 좀 뽀송해졌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듬뿍 짜서 얼굴에 축축하게 발랐는데 죄다 돈 낭비였어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겉돌기만 했죠. 얼굴에 잘 흡수되려면 두세 번에 나누어 발라주세요. 첫 번째, 세네 방울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톡톡톡톡. 그리고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지난 뒤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사실 1분 정도 기다리면 좋은데 성격 급한 한국인들 언제 1분까지 기다려요? 그냥 레이어링 한다고 생각하고 1, 2분 동안 에센스를 두세 번 적은 양을 나누어서 발라줍니다.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은 점도, 경도, 오일 함량에 따라 분류됩니다. 로션은 수분이 많고 크림은 오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세럼, 에센스, 앰플처럼 세 가지 다 바를 필요가 없고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한 가지 정도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건성이신 분들은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 뒤에 단계가 오일인데 오일을 미리 당겨서 같이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특히 수분 크림에 유기농 냉압착인 호호바 오일 2~3방울을 떨어뜨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장벽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수분 폭탄도 되고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어주죠. 마지막 건성 피부를 위한 오일 사용 방법입니다. 오일을 가장 마지막에 2~3방울 정도 해서 얼굴에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 줄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크림이나 로션에 2~3방울 정도를 블렌딩해서 꾹꾹 눌러주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오일은 고온 압착으로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엔 기술의 발달로 냉온 압착을 해서 더 이상 제품이 무겁지 않고 사용감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을 얼굴용으로 구매하실 경우 꼭 100%인지 확인하시고 냉온 압착으로 영양소 파괴가 없는지도 확인하시고 용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용기가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햇빛에 산화될 수도 있으니 꼭 불투명한 용기로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오일 산화 방지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처럼 바셀린도 얼굴에 바르죠. 바셀린은 마지막에 얼굴에 막을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소량을 덜어서 충분히 속에 녹여낸 다음 얼굴에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낮이라면 선크림으로 마무리해 줄게요. 선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몇십 년 동안 목이 아닌 얼굴만 선크림을 바른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목은 정말 쪼글쪼글한데 얼굴은 탱탱하죠. 자외선의 무서움이 바로 느껴지시나요? 얼굴뿐만 아니라 귀, 목 뒤까지 꼼꼼히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바로 비타민C와 레티놀입니다. 비타민C부터 설명드리면 비타민C는 pH 4 이하로 산성이어야 피부 흡수율이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면 따가운 느낌이 들긴 해요. 당연한 거니 불편하다면 처음엔 2방울 정도 소량으로 사용 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비타민C의 사용 순서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했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안 후 바로 바르면 가장 좋습니다. 혹은 세정력이 강한 약알칼리성 폼 클렌징으로 세안했다면 약산성 토너를 먼저 발라서 피부 장벽을 약산성으로 회복시켜준 뒤 비타민C를 발라주면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에 손꼽힐 정도로 효과적인 성분이죠. 레티놀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바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피부 장벽이 강한 사람이라면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스티바 A 연고처럼 수분기 없는 맨 얼굴에 제일 처음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피부가 따가울 수 있어요. 이는 피부 장벽이 약하다면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에센스와 크림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려면 스킨케어의 제일 마지막 크림 다음으로 바르는 정도입니다. 즉 레티놀은 각자의 피부 장벽이 다르기 때문에 화장품의 사용 순서를 숙지해서 따가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바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스킨 에센스, 크림, 로션 정말 간단했죠?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로션인지 크림인지 에센스인지 토너인지 정말 모호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여러 가지의 단계 중에서 모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자기의 컨디션, 그날의 내 피부 상태에 따라 3~4가지 정도만 골라서 바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안 잘하는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데 그 지우는 게 빡빡 지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잘 지워야 해요. 세안을 잘하는 방법은 해당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